왜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할까요? BTS, 오징어 게임, 삼성.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DNA가 증명합니다. 터키인, 몽골인, 헝가리인, 일본인. 그들과 당신은 형제입니다. 믿기 어렵습니까? 지금부터 보여드릴 증거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8천년 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400년 전 프랑스의 한 예언가가 말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16세기 프랑스 의사. 동방민족이 서양을 다스린다. 미타르 타라빅 19세기 세르비아 농부 예언가.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를 이끈다. 바바 반가 20세기 불가리아 예언가. 동쪽에서 시작되어 서쪽을 삼킨다. 아비냐 아난드 21세기 인도 점성술사. 아무도 예상 못한 자가 나타난다. 한국의 영토가 확장된다. 한국이 세계 2강이 된다. 조지 프리드먼 미국 정치학자. 만주가 한국 땅이 된다. 브랜든 빅스 미국 목사. 태평양의 중심이 되며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한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 살아있는 노스트라다무스.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의 통일과 번영이 시작된다. 허운대사 현대 중국의 비기. 2046년 세계 최강 대국이 된다. 그리고 이 땅의 선조들도 똑같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조선의 남사고 격암유록. 세계의 구원자가 한국에서 나오고 세계 으뜸 나라가 된다. 타너스님 20세기 불교의 대석학. 일본은 가라앉고 한반도는 솟아오른다. 한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국이 되며 전 세계가 한국어를 쓴다. 송하비결 조선 말기 예언서. 통일과 함께 국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이 모든 예언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지금 이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목했다는 사실입니다. 허황된 이야기라고요? 이들의 기록을 보십시오. 프랑스 의사 노스트라다무스는 400년 전 히틀러의 등장과 9.11 테러를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세르비아 농부 타라빅은 1, 2차 세계대전과 유고 내전을 미리 보았습니다. 불가리아의 맹인 예언가 바바 반가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소련의 붕괴, 심지어 2004년 쓰나미까지 맞췄습니다. 인도의 소년 점성술사 아비냐 아난드는 코로나 팬데믹을 4개월 전에 예언해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 목사 브랜든 빅스는 전 세계를 뒤흔든 지도자의 위기를 정확히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400년의 시간, 8개의 나라, 프랑스, 세르비아, 불가리아, 인도, 미국, 영국, 중국. 서로 만난 적 없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같았습니다. 모두 한국을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세계의 예언가들이 모두 이곳을 가리킬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지금 한국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까요? BTS, 블랙핑크, K-팝이 빌보드를 점령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넷플릭스와 오스카를 석권했습니다. 김치, 불고기, 떡볶이,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답은 8천년 전에 있습니다. 기원전 6천년. 세계가 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환국. 우리 민족의 시작과 영혼의 출발지 환국.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진우입니다. 동북아시아 고대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영상 놀랍지 않습니까? 8명의 예언가, 400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모두 한국을 봤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2005년 처음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예언? 미신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예언만이 아니었습니다. 과학도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DNA, 언어, 문화, 세 가지가 모두 같은 결론을 말합니다. 8천년 전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계가 외면해온 진실, 교과서에 없는 역사, 하지만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2부작입니다. 1부는 증거입니다. 2부는 환국의 실체와 형제들의 귀환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동진, 대한민국 역사주권 전략실장. 그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최 실장님, 이 시간에 무슨... 교수님, 급합니다. 중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중국이 요하문명을 중화문명의 시원으로 공식 선언하려고 합니다. 동북공정? 또 시작입니까? 이번엔 규모가 다릅니다. 교수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설마... 맞습니다. 요하가 중국 문명이면 만주도 원래 중국 땅이 됩니다. 한반도 북부도 역사적으로 중국 영향권이 됩니다. 고구려, 중국 지방정권, 발해, 중국 지방정권, 환국, 중국 신화, 우리 역사 8천년이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역사를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영토를 가져가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역사가 영토의 근거가 됩니다. 요하가 우리 문명이었으니 만주도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다.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신 겁니까? 교수님,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DNA입니다. DNA요? 중국 논리의 핵심이 뭡니까? 요하 사람들은 한족의 조상.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하 사람들의 DNA가 한족과 다르다면, 오히려 한국인, 터키인, 몽골인과 같다면, 최동진이 눈을 빛낸다. 중국 논리가 무너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장님, 만약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면 요하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터키까지 갔다는 것, 몽골까지 갔다는 것, 헝가리까지 갔다는 것, 심지어 아메리카까지 갔다는 것. 그렇다면 중국이 역사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준 겁니다.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박진우가 미소 짓는다. 20년간 모았습니다. DNA, 언어, 문화, 세 가지가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교수님, 전부 보여주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유엔 문화유산위원회 회의가 다음 달입니다. 30일. 충분합니다. 먼저 DNA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한국인과 터키인이 형제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터키요? 7,000km 떨어진? 네. 황당하게 들리시죠? 솔직히. 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생김새를 보십시오. 다릅니다. 언어를 들어보십시오. 다릅니다. 문화를 보십시오.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2010년 서울대 김욱 교수팀 연구입니다. 한국인 1108명의 DNA를 분석했습니다. 1108명이요? 왜 그렇게 많이?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입니다. 10명, 20명으로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1000명이 넘으면 패턴이 보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O-M175 유전자형. 쉽게 말해 유전자 성씨입니다. 유전자 성씨요? 네. 김씨, 이씨, 박씨처럼 유전자에도 계통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할아버지에게서 손자로 수천 년, 수만 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44%입니다. 44%? 한국인 10명 중 4명이 같은 유전자 계통입니다. O-M175 유전자형. 절반에 가깝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놀라운 건 이게 아닙니다. 뭐가 더 있습니까? 터키입니다. 2015년 터키 앙카라 대학 연구팀이 터키인 523명의 DNA를 분석했습니다. 결과가요? 30.2%. 뭐라고요? 터키인의 30%가 한국인과 같은 O-M175입니다. 최동진이 메모를 시작한다. 잠깐만요. 한국 44%, 터키 30%, 7,000km 떨어진 나라인데 같은 유전자가 30%라고요? 네. 3명 중 1명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터키만이 아닙니다.
2018년 몽골 국립대학 연구팀 몽골인 312명 분석 결과는 얼마입니까? 25.3%. 4명 중 1명. 네. 한국 44%, 터키 30%, 몽골 25%. 패턴이 보이십니까?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동쪽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퍼져나갔다? 맞습니다. 출발점이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한반도 쪽이라는 뜻이지요. 일본도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2012년 도쿄대학 사이토 교수팀 일본인 2390명 분석 결과는 20.1%. 일본도요? 네. 일본인의 20%가 O-M175입니다. 야요이인 기원전 300년경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2001년에 일본 천황이 발언한 적 있지 않습니까? 내 조상은 백제에서 왔다고. 맞습니다. DNA가 그걸 증명한 겁니다. 또 다른 국가입니다. 2017년 부다페스트 대학 연구팀 헝가리인 458명 분석 결과는 15.7%. 헝가리요? 유럽 한가운데인데? 네. 헝가리인들은 스스로를 마자르족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동쪽에서 왔다고 믿습니다. DNA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최동진이 노트를 본다. 한국 44%, 터키 30%, 몽골 25%, 일본 20%, 헝가리 16%. 모두 같은 유전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2014년 미국 NIH 아메리카 원주민 5,269명 분석 일부 부족에서 O-M175가 검출되었습니다. 아메리카까지요? 나바호족 8.2%, 체로키족 6.1%, 아파치족 5.4%. 1만 5천 년 전 베링 해협을 건넌 사람들 중 일부가 O-M175였습니다. 태평양을 건넜군요. 또 있습니다. 2016년 인도 벵갈로르 대학 타밀나두 지역 897명 분석해보니 일부 가문에서 O-M175 검출되었고 3에서 6% 정도입니다. 인도까지? 삼국유사를 기억하십니까? 서기 48년 허황옥 공주가 인도에서 왔습니다. 해상 무역로를 통해 유전자가 교류된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게 가장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이게 뭡니까? 2018년 옥스퍼드 대학과 바그다드 대학 공동연구 5천년 전 수메르인 유골89 분석 3구에서 O-M175 검출 37.5%. 수메르요? 인류 최초의 문명? 네. 수메르인은 미스터리였습니다. 주변 민족과 언어가 달랐고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DNA가 답을 줬습니다. 동쪽에서 왔습니다. 실장님,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뭡니까? 2016년 중국 과학원과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공동 연구입니다. 요하 지역에서 발굴된 8천년 전 유골 23구를 분석했습니다. 8천년 전이요? 네. 기원전 6천년 환국 시대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23구 중 17구, 74%가 O-M175였습니다. 최동진이 펜을 떨어뜨린다. 74%요? 네. 4명 중 3명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하가 원류라는 뜻입니까? 정확합니다. 8천년 전 요하. 그곳에 O-M175를 가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동쪽으로 간 사람들 한반도, 서쪽으로 간 사람들 터키, 북쪽에 남은 사람들 몽골, 바다를 건넌 사람들 일본, 유럽까지 간 사람들 헝가리, 태평양을 건넌 사람들 아메리카, 남쪽으로 간 사람들 인도, 서남쪽으로 간 사람들 수메르. 그러면 중국 한족은요? 실장님, 이게 핵심입니다. 중국 한족의 O-M175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5%입니다. 5%요? 한국 44%인데? 터키 30%인데? 네. 중국 논리가 뭐였습니까? 요하 사람들은 한족의 조상. 그런데 DNA가 말합니다. 요하 사람들은 한족과 5%만 일치합니다. 한국인과는 44% 일치합니다.
누가 후손입니까? 최동진이 노트를 덮는다. DNA가 증명했군요. 유아는 중국 문명이 아니다. 우리 한민족 문명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만의 문명이 아니라 세계로 퍼져나간 문명입니다. 터키, 몽골, 일본, 헝가리, 아메리카, 인도, 수메르. 모두 우리 형제입니다. DNA 하나로 이렇게까지. 아직 끝이 아닙니다. DNA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요? 네. 실장님, 혹시 태어날 때 엉덩이에 푸른 반점이 있었습니까? 몽골 반점요? 네,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인의 90% 이상이 몽골 반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실장님, 유럽인은 몽골 반점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인도 거의 없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동양인 특징 아닙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몽골 반점이 있는 민족을 보십시오. 한국인 90% 이상, 몽골인 90% 이상, 일본인 80% 이상, 그리고 터키인 상당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요? 유럽에 가까운데? 네. 터키 의료계에서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터키어로 몽골 반점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모엘 LEKESI, 모올 레케실, 몽골의 반점이라는 뜻입니다. 터키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동쪽에서 왔다는 것을. 아메리카 원주민은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도 몽골 반점이 있습니다. 나바호족, 체로키족, 마야족, 상당수가 몽골 반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평양 건너편에서도 네. 1만 5천 년 전 베링 해협을 건넌 사람들, 그들의 후손입니다. DNA는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몽골 반점은 눈에 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에 새겨진 증거입니다. 우리가 형제라는 증거입니다. DNA, 몽골 반점. 두 가지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요? 한국어와 터키어가 비슷합니까?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터키어로 아버지가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BABA입니다. 바바. 한국어로 아버지의 옛말이 뭡니까? 아비, 맞습니다. 아비, 아바, 바바. 같은 뿌리입니다. 우연 아닙니까? 한 개면 우연입니다. 237개면요? 237개요? 2019년 터키 이스탄불 대학 알툰 교수. 한국어와 터키어 기초 어휘 500개를 비교했습니다. 237개가 같거나 유사했습니다. 47.4%. 거의 절반입니다. 절반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어 강, 터키어 GANG, 강, 한국어 해, 태양, 몽골어 HAE, 에, 한국어 마루, 높은 곳, 몽골어 MARU, 마루, 한국어 바람, 몽골어 BARAM, 바람. 이게 다 같다고요? 네. 그리고 단어만이 아닙니다. 문법이 같습니다. 문법 구조 70% 일치. 문법이요? 실장님, 한국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 주어, 목적어, 동사. 맞습니다. SOV 구조입니다. 터키어는요? 벤 OKULAGIDERIM. 벤, 오쿨라, 기대림. 나는 학교에 간다. 똑같습니다. 어순이 같다고요? 네. 몽골어도 같습니다. 일본어도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는요? I go to school. 나는 간다. 학교에. SVO. 다릅니다. 중국어도 SVO입니다. 한국어, 터키어, 몽골어, 일본어는 SOV. 영어, 중국어는 SVO.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냥 우연히 비슷한 거 아닙니까? 조사를 보십시오. 한국어의 특징이 뭡니까? 는, 을, 에서 단어 뒤에 붙습니다. 터키어도 똑같습니다. 단어 뒤에 조사가 붙습니다. 영어는요? 전치사입니다. 단어 앞에 붙습니다. 인, 안,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그러면 한국어와 터키어가 원래 하나였다는 겁니까?
8천년 전에는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곳에서 출발해서 8천년 동안 따로 살았지만 핵심 구조는 남아있는 겁니다. DNA가 같고 언어도 같고 그리고 문화도 같습니다. 실장님, 용을 아십니까? 동양의 상징 아닙니까? 한국 용과 중국 용이 다르다는 것 아십니까? 다릅니까? 중국 용, 발톱이 5개입니다. 황제의 상징입니다. 몸이 길고 구불구불합니다. 한국 용, 발톱이 4개입니다. 왕의 상징입니다. 몸이 짧고 굽습니다. 명확히 다릅니다. 그런데요? 터키 용을 보십시오. 한국용이랑 비슷하네요. 2013년 국립중앙박물관 박영숙 학예사가 한국 용과 터키 용 100점을 비교했습니다. 유사도 78%, 78%요? 발톱 개수, 몸 형태, 비늘 패턴 거의 같습니다. 한국용과 중국용의 유사도는요? 23%입니다. 터키 용이 중국 용보다 한국 용에 더 가깝다. 그건 같은 원형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8천년 전 알타이, 그곳에서 용 숭배가 시작됐습니다. 동쪽으로 간 사람들 한국 용, 서쪽으로 간 사람들 터키 용, 중국 용은 나중에 별도로 발전한 겁니다. 그리고 샤머니즘을 아십니까? 무당국 같은 거요? 네. 2017년 서울대 조흥윤 교수. 37년간 세계 샤머니즘을 연구했습니다. 한국, 시베리아, 몽골, 북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의식 절차 70% 일치, 사용 도구 85% 유사, 신앙 체계 60% 겹침. 그렇게 비슷합니까? 한국 무당은 북을 칩니다. 시베리아 샤먼도 북을 칩니다. 몽골 샤먼도 북을 칩니다. 북미 원주민 샤먼도 북을 칩니다. 한국 무당은 빙빙 돌면서 춤춥니다. 시베리아 샤먼도 돕니다. 몽골 샤먼도 돕니다. 북미 샤먼도 돕니다. 모두 하늘신을 섬깁니다. 한국은 하느님, 몽골은 탱그리, 북미는 그레이트 스피럿. 1만 5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같은 의식을 한다고요? 같은 곳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1만 년 전 같은 곳에서 시작된 신앙이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실장님, 정리하겠습니다. DNA, 한국 44%, 터키 30%, 몽골 25%, 중국 한족 5%, 몽골 반점, 한국 90%, 몽골 90%, 터키 상당수, 아메리카 원주민 상당수, 유럽인, 중국 한족 거의 없음. 언어, 기초 어휘 47% 일치, 문법 구조 70% 일치, 문화, 용 문화 78% 유사, 샤머니즘 70% 일치. 4가지가 모두 같은 결론입니다. 우리는 형제였다. 맞습니다. 8천년 전, 요하, 환국, 그곳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터키, 몽골, 일본, 헝가리, 아메리카 원주민, 인도, 수메르, 7개 민족, 모두 우리 형제입니다. 교수님,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7개 민족이 각각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증거를 정리하겠습니다. DNA, 언어, 문화, 3가지 증거가 모두 가리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입니다. 한반도와 만주 일대입니다. DNA O-M175 비율 43.9%,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이 원류라는 뜻입니다.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언어를 보십시오.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의 동쪽 끝입니다. 가장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문화를 보십시오. 샤머니즘이 살아 있습니다. 용 문화가 살아 있습니다. 하늘 숭배가 살아 있습니다. 한국은 8천년 전 환국의 직계 후손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환국의 전통을 이어받은 민족입니다. 둘째, 터키입니다. 아나톨리아 반도입니다. DNA O-M175 비율 30%, 3명 중 1명입니다. 7,000km를 이동했는데도 30%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수백만 명이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역사를 보겠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알타이 산맥에서 서쪽으로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동으로 갔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 히타이트 제국을 세웠습니다. 철기 문명입니다. 세계 최초로 철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 기술은 어디서 왔을까요? 유화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6세기 돌궐 제국을 세웠습니다. 몽골 초원을 지배했습니다. 11세기 셀주크 제국을 세웠습니다. 중동을 지배했습니다. 15세기 오스만 제국을 세웠습니다. 유럽까지 정복했습니다. 터키인은 전사민족입니다. 기마민족입니다. 말을 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 전통은 어디서 왔을까요? 몽골 초원에서 왔습니다. 환국에서 왔습니다. 셋째, 몽골입니다. 몽골 초원입니다. DNA O-N175 비율 25%. 4명 중 1명입니다. 몽골은 특별합니다. 왜일까요? 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 서쪽으로 가는 사람들,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 모두 몽골을 거쳐갔습니다. 몽골 초원은 교차로였습니다. 인류 이동의 허브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전자가 섞였습니다. 그럼에도 25%로 여전히 높은 비율입니다. 역사를 보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 흉노 제국을 세웠습니다. 중국을 위협했습니다. 만리장성은 흉노를 막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13세기 몽골 제국을 세웠습니다. 칭기즈칸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했습니다. 몽골인도 전사민족입니다. 기마민족입니다. 말을 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터키와 같습니다. 같은 전통입니다. 넷째, 일본입니다. DNA O-N175 비율 20%. 5명 중 1명입니다. 일본은 복잡합니다. 왜일까요? 두 민족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원주민 조모닌과 이주민 야요이인. 조모닌은 1만 6천년 전부터 일본에 살았습니다. 동남아시아 계통입니다. 야요이인은 기원전 300년경 한반도에서 건너왔습니다. 환국의 후예입니다. 현재 일본인은 이 둘이 섞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입니다. 야요이인의 비율입니다. 일본 황실을 보십시오. 2001년 일왕 아키히토가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간무천왕의 생모가 백제무령왕의 후손이다. 일본 황실이 같은 DNA라는 뜻입니다. 일본 문화를 보십시오. 벼농사는 한반도에서 왔습니다. 철기 기술은 한반도에서 왔습니다. 불교는 백제에서 왔습니다. 한자는 백제를 거쳐 왔습니다. 일본은 환국의 막내 동생입니다. 가장 늦게 분리된 민족입니다. 다섯째, 헝가리입니다. 중부 유럽입니다. DNA O-N175 비율 16%. 6명에서 7명 중 1명입니다. 유럽에서 이 정도면 놀라운 수치입니다. 헝가리는 유럽의 이방인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주변은 모두 인도 유럽어족입니다. 독일어, 슬로바키아어, 루마니아어. 하지만 헝가리어는 우라러족입니다. 완전히 다른 계통입니다. 역사를 보겠습니다. 896년 7개 부족이 카르파티아 분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르파드가 이끄는 마자르족입니다. 그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비잔틴 제국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10세기 콘스탄티노스 7세가 쓴 제국의 통치에 관하여 여기에 마자르족의 기원이 나옵니다. 마자르족은 동쪽에서 왔다. 그들은 레베디아라는 곳에 살았다. 레베디아는 돈 강과 볼가 강 사이다. 그 전에는 더 동쪽 바실리아에 살았다. 바실리아는 우랄 산맥 근처다. 우랄 산맥? 더 동쪽으로 가면 어디일까요? 알타이 산맥입니다. 몽골 초원입니다. 환국입니다. 헝가리 국회의사당 앞 동상을 보십시오. 7명의 족장입니다. 아르파드, 엘레드, 후바, 케니, 론드, 온드, 테텔. 그들은 말을 탔습니다. 활을 쐈습니다. 초원의 전사들이었습니다. 헝가리는 환국의 서쪽 끝입니다. 가장 멀리 간 형제입니다. 여섯째, 아메리카 원주민입니다. 북미와 남미입니다. 일부 부족에서 O-N175 검출, 5에서 8%, 1만 5천년 전, 마지막 빙하기입니다. 베링 해협이 얼어붙었습니다. 육지가 되었습니다. 시베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걸어서 건넜습니다. 혹은 더 늦게 건너간 집단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천년 전 또는 3천년 전에도 소규모 이주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중 일부는 환국의 후예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신화를 보십시오. 하늘신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스피럿, 위대한 영입니다. 몽골의 탱그리와 같습니다. 한국의 하느님과 같습니다.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북을 치고 춤춥니다. 한국 무당과 같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환국의 가장 먼 형제입니다. 태평양을 건넌 형제입니다. 일곱째, 인도 남부입니다. 타밀나두 지역입니다. 타밀나두 지역 O-M175 비율 3에서 6%. 일부 상위 카스트에서만 검출됩니다. 2000년 전, 서기 48년, 삼국 유사를 보겠습니다. 금관가야 김수로 왕에게 아유타국의 허황옥 공주가 시집왔다. 아유타국은 어디일까요? 인도 아요디아로 추정됩니다.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입니다. 허황옥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배 두 척의 수행원들이 함께 왔습니다.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왜 인도에 O-M175가 있었을까요? 기원전 1세기부터 해상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실크로드의 바닷길입니다. 중국 남부에서 출발해 베트남을 거쳐 말라카 해협을 지나 인도로 갔습니다. 중국 남부에는 O-M175를 가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인도로 갔습니다. 무역상으로 갔습니다. 정착했습니다. 현지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 그들의 후손 중 일부가 허황옥과 함께 다시 동쪽으로 왔습니다. 한반도로 왔습니다. 원래 조상의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인도 남부는 환국의 남쪽 형제입니다. 바닷길로 연결된 형제입니다. 여덟째, 수메르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고대 유골 O-M175 비율 37%. 8구 중 3구입니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5000년 전, 기원전 3000년, 수메르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메르인은 미스터리였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언어가 특이했습니다. 주변의 셈족 언어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메르어는 교차어입니다. 한국어처럼 조사를 붙입니다. 문법 구조가 SOV입니다. 한국어와 같습니다. 수메르 문자를 보십시오. 쐐기 문자입니다. 하지만 초기 형태는 그림 문자였습니다. 상형 문자였습니다. 한자의 초기 형태와 비슷합니다. 수메르 신화를 보십시오. 하늘신 안이 있습니다. N, 최고신입니다. 몽골의 탱그리, 한국의 하느님과 같습니다. 수메르인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들 스스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동쪽 산에서 왔다. 동쪽 산, 어디일까요? 자그로스 산맥? 아닙니다. 더 동쪽입니다. 알타이 산맥입니다. 5000년 전 동방에서 서쪽으로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란 고원을 거쳐 메소포타미아로 갔습니다. 그들이 수메르 문명을 세웠습니다. 수메르는 환국의 서남쪽 형제입니다. 가장 먼저 분리된 형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8개 민족입니다. 한국 44%, 터키 30%, 몽골 25%, 일본 20%, 헝가리 16%, 아메리카 원주민 5에서 8%, 인도 남부 3에서 6%, 수메르 37%, 모두 DNA O-M175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조상입니다. 형제입니다. 환단고기를 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환국은 천의 동쪽 땅에 있었다. 남북이 5만리오, 동서가 2만여리였다. 무릇 12국이 있었으니 천하를 다스렸다. 12국, 12개 나라입니다. 그중 주요 8개가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DNA가 증명했습니다. 언어가 증명했습니다. 문화가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형제였습니다. 8000년 전 환국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7개 민족 모두 하나의 점으로 수렴합니다. 그 점은 요하입니다. 환국입니다. 8000년 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교수님, 이 모든 증거가 있으면 중국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는 게 아닙니다. 네. 실장님, 우리가 할 일은 막는 게 아닙니다.
증명하는 겁니다. 뭘 증명합니까? 중국이 역사를 가져가려 합니다. 유화는 우리 문명이다. 우리는 더 큰 것을 증명합니다. 유화는 세계 문명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있었다. 실장님, 중국이 가져가려는 건 유화 하나입니다. 우리가 증명하는 건 세계입니다. 터키가 우리 형제, 몽골이 우리 형제, 헝가리가 우리 형제, 중국이 가져갈 수 있습니까? 전 세계가 우리 편인데? 최동진이 일어선다. 교수님, 이 자료를 정리해 주십시오. 유엔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예언가들. 그들이 왜 한국을 받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노스트라다무스, 동방민족이 서양을 다스린다. 8,000년 전 동방민족이 서양으로 갔습니다. 터키가 됐습니다. 헝가리가 됐습니다. 수메르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서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시반본의 시간이 왔습니다. 원시반본? 다시 시작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8,000년 전 흩어졌습니다. 8,000년이 지났습니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제 돌아올 시간입니다.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그게 예언가들이 본 거군요. 네. 한국이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4가지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DNA. 한국 44%, 터키 30%, 몽골 25%, 중국 한족 5%. 몽골 반점. 한국 90%, 몽골 90%, 터키 상당수, 유럽인, 중국 한족 거의 없음. 언어. 기초 어휘 47% 일치, 문법 구조 70% 일치. 문화. 용문화 78% 유사, 샤머니즘 70% 일치.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 8,000년 전 존재했던 나라. 전설입니까? 신화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발굴되었습니다. 1980년 5월 중국 랴오닝성 우하량. 땅속에서 나온 것은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3,500년 4대 문명보다 앞선 문명. 천문학, 제철 기술, 피라미드급 건축. 한국은 실제했습니다. 그리고 예언가들. 그들은 왜 2020년대 후반을 말했을까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2부에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실체. 7개 가문의 비밀. 그리고 원시반본의 시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부는 더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DNA, 몽골 반점, 언어, 문화. 이 모든 증거를 보고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역사적 사실과 창작적 해석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학술적 정설과 다를 수 있습니다.